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딸이 무려 12년간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딸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네, 딸에게 12년 동안 몹쓸 짓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 변호사, 네. 법원은 기각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공무원입니다. 예. 직위 해제가 된 상태고요. 네. 이 12년간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데 법원 공무원이죠. 법원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예. 영장을 지금 심사를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겁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좀 신중하게 보자라고 예. 하면서 예. 영장을 기각했고요. 네. 다만 대검의 진술 분석가를 투입해서 네.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 그런데 예. 고소한 사람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예.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소한 사유, 이유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12년간 몹쓸 짓을 당했다며 어머니한테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주장인 것은 5살 때부터 네. 그 부친이 그렇게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다라는 5살 때부터 12년 동안. 12년 동안. 예.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7살이죠. 만 16세.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남편을 아내가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 예. 9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있다가 구속영장은 기각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아내는 남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가 1학년 말에 탈모가 생겼었어요.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이 이렇게 좀 부적응하고 잘 지내지 못한 그 스트레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집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성폭력 때문이라는 걸 알고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딸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박 변호사, 네. 그런데 남편, 아빠죠? 네. JTBC 취재진에게도 네. 자기 입장을 전했다면서요? 일단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게 혐의가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JTBC 취재진하고 지금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100%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요. 예. 그러면서 왜 함부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취재하느냐, 가정을 파탄내지 말라라며 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예. 아내께서는 남편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남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네. 어기고 여러 번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내 측의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찾아와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고소를 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그리고 직위해제는 좀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를 상당히 그 아내분이 압박으로 느꼈다. 이런 진술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동 미성년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어머니나 보호자랑 분리된 상태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든지 전문가에 의해서 심도 깊은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친족 간의 성폭행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상당히 범죄 통계. 많습니다. 네. 이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현황 2016년부터 18년까지 1613건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요. 예. 이거는 드러난 겁니다. 네. 이른바 암수라고 그러죠.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예. 우리 법상으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인데요. 친족 간의 강간 성범죄를 4촌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만약에 추적을 한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좀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김준일 기자도 예. 이게 사회부 취재를 하시다 보면 예, 예. 정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기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계시죠. 예. 일단 성폭행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4건 중에 3건은 지인으로부터 네. 발생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친족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그루밍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성폭행이 아닌 것처럼 특히 이제 미성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면서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12년 걸려서 이제 물론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나중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본인도 자신의 피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지금 말했던 그루밍일 수도 있고요. 예. 본인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친족이나 뭐 예컨대 친부한테 그걸 한다 그러면 예. 그 얘기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을 때, 아니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이상이 됐을 때 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의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이 10년 이후에 신고를 한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절반이나. 우리 예. 법상도 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미성년자 때는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 그 이상이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신고하기가 좀 두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뭔지 모르기도 모르기도 하고요. 하고요. 나를 예뻐해 주는 건가? 네. 기분 나쁘고 이상한데 아프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게재돼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친족 성폭력, 아동 성폭력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은 성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면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일단 최근 3년간 친족 성범죄 판결이 1,834건 있었는데 이 중에서 37%인 684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감형을 해줬는데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정말로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네. 뭐 부모나 이런 친족들이 압력을 가해서 네. 처벌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나온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높습니다. 법은 네. 일반 강간죄를 기준으로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이면 그렇죠. 친족 간의 강간죄는 7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은데 예. 이게 지금 다 처벌을 원치 않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실제 일반 강간죄보다 더 형량이 좀 낮아 보이는 현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대전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성폭행하고 네. 삼촌들도 성폭행하고 했는데 법원에서 어차피 피해자가 도로 가서 가해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중형 내릴 수 없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복귀가 되거든요. 피해자가 그게 복귀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복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도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못 한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성폭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신고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네. 그래서 인정받아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분리가 않고 꼭 돼야 되는데요. 분리도 잘 안 되고 예. 이후에 어쨌든 생계나 생활 대책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해자가 또 보호자고 이러니 제대로 처벌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은 일단은 강력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렇죠.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하고 이 피해자를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할 것인가가 뭐 시설도 뭐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사회 커뮤니티 뭐 아니면은 뭐 인근 친척한테 맡긴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국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너무 미비하고 그냥 다시 가족한테 가해한 가족한테 돌아간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네. 보입니다. 네, 시급해 보입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다른 가족이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거짓 진술을 종용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